네, 장안의 화제 슈퍼스타킹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왔는지 공개하기에 앞서서 나날이 불고 있는 수익률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거 체크하는 게 또 재미가 쏠쏠해요. 이슬이 전문가의 후성이 84%가량의 수익 챙기고 있고요. 오늘 출연하고 계신 김태혁 전문가의 덕산 네오룩스도 무섭습니다. 15% 육박하는 수익 챙기고 있습니다. 김현덕 전문가의 매직마이크로도 14% 넘는 수익 챙기고 있고요. 쭉쭉쭉 한번 볼까요? 이슬이 전문가의 대창스틸, 로보티즈 각각 10% 안팎의 수익 챙기고 있고 김태혁 전문가의 인바디도 흐름 좋습니다. 네, 저희의 뉴페이스이죠. 저희 합류한 지 얼마 안 된 전문가인데 김민식 전문가가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 가지고 왔을지 설렘과 기대 반입니다. 종목 공개해 주시죠.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상하프론테크이고요. 최근에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이슈는 일본과 한국의 무역 분쟁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재라든지 2차 전지 소재, MLCC, 전기차 소재 이런 것들, 이런 섹터에서 지금 슈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일본과 분쟁이 해결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정부가 6년 동안 5조 원의 소재 산업으로 정책 지원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상하프론테크를 준비를 했고요.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섹터에도 그리고 전기차 섹터에도 엮여 있고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살펴봤을 때 일본과 경쟁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성장률을 계속해서 올려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일본과 분쟁이 길어질수록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급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아까도 이 종목의 주인은 기관이고요. 기관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1월 달과 3월 달 말에 주가가 상승했을 때 3월 달에 고점이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었던 힌트는 기관의 고점이 낮아졌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럼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기관이 갑작스럽게 매수로 전환하고 있다라는 점을 살펴본다면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손절가를 보기보다는 목표가 22,000원까지는 좀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보다는 추가 매수가 17,000원 선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자신감 있는 발언이네요. 손절가는 예의상 제시를 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손절가 17,000원 그리고 목표가 22,000원 제시가 됐죠. 상하프론테크 내용들 잘 기억해 주셨다가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후장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여전히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강한 흐름이고요. 코스피가 계속 고점 높여갑니다. 2,092포인트까지 후적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 지수가 1% 안팎의 플러스권 연출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 쪽에서 외국인의 순매수 포착이 됩니다. 4천억 원 이상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선물 시장 쪽의 흐름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전략으로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김태혁 전문가님, 전략 주시죠. 일단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바닥에 나온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오히려 이제 떨어질 확률보다는 반등 자리,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반등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오히려 이제까지는 현금화 전략을 좀 더 많이 펼쳤다고 하면 현재 자리에서는 오히려 실적에 대한 부분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이제 재무제표라든지 아무 이상 없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이제 저점에서 매수 전략 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보통 어떤 종목군들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세요? 이제 보통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제 음극재에 해당하는 음극재가 이제 양극재에 해당되는 이제 소재 만드는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라든지 이런 에코프로비엠까지 해서 최근에 이제 계속 바닥을 찍고 횡보하는 흐름. 살짝 반등이 나왔지만 사실 횡보하는 흐름이 보이기도 하고 사실 전기차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크게 이제 대중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디젤차, 뭐 휘발유차 이런 부분이 되게 많지 전기차가 눈에 띄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부분과 함께 이제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게 사실 2차 전지 관련주, 예. 2차 전지 섹터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계속 수급을 받고 있는 현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여력이 남아 있는 기업, 그런데 실적이 괜찮은데 주가가 좀 빠져 있는 그런 기업 위주로 보자. 뭐 예를 들어 주셨는데 2차 전지 양극활 물질 관련 기업 언급해 주셨네요. 김민식 전문가께서는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을 때 시장이 약간 흔들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이자율을 꾸준히 하락해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수는 우상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실적을 내면서 실적이 실망스럽게 나올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이슈는 일본과 한국의 무역 분쟁에 관한 이슈이고 그에 대한 수혜주가 지금 연 2주 동안 가장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이슈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이슈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역시 저도 2차 전지랑 그리고 전기차 관련 그리고 OLED 관련, 중국에서 지금 OLED 관련해서 대규모 투자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신 신기술주들, 기술주들 중심으로 앞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추가 질문할 줄 알고 섹터별 전략까지 주셨는데요. 네, 내용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 코리아 김민식 전문가, 나눔미디어 그룹 김태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